자, 이어서 볼까요? 자, 농사 지을 때 거름, 똥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이 될 똥을 이 엄행수가 예덕 선생이 온 서울 이제 한양에 뿌려준다. 이렇게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강조해줘요. 왕십리의 무와 이제 지역 이름이네요. 살고지라고 하는 곳에 순무도, 석교, 돌다리의 가지도, 오이도, 수박, 호박 이러한 모든 채소 이런 중요한 그 곡식들이 다 모두 무엇 덕분에 이제 잘 자라냐면 엄씨의 똥 덕분이래요. 이걸 가져다가 써야 땅이 기름지게 되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준대. 엄행수의 똥은 땅을 거름지게 하고 수확량을 늘려주고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걸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이 엄행수의 똥으로서 얻어지는 그 수입이 1년에 6,000푼이나 된다.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수입이 얼만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런 걸 따지거나 누군가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충분히 감사히 먹고 흡족해하고 만족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또 한 사발 먹고 그렇게 하면 끝난대요. 배부르다 하고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좀 권하면은 목구멍에 넘어가면 푸성기나 고기나 다 똑같은데 뭘 그렇게 이제 맛을 따져서 먹겠냐. 고기가 맛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배불러지는 것은 그 나물이나 고기나 똑같다라고 하면서 욕심부리지도 않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내세우지도 않고 물질적인 욕심, 맛있는 고기 괜찮아 없어도 돼. 그러면 좋은 옷을 해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넓은 소매 옷을 입으면 일할 때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서 새 옷을 입으면 더러워질까 조심스러워서 흙을 짊어질 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물질적 욕심 없고 음식이나 옷에도 욕심이 없고 음식에는 고기에 그다지 이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나 봐요. 고기나 나물이나 똑같대. 그리고 옷은 이제 화려한 거 입어라 그랬더니 화려한 거는 불편해서 안 된다. 그래서 엄청 실용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일할 때 편한 옷이 나에게 필요한 옷이지 뭐 이런 화려한 옷 나에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예의를 알아가지고 예를 갖추어야 할 때는 또 옷을 갖추어 입어요. 평소에는 일하기 편한 옷을 입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명절 때나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 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옷을 갖추어 입고 인사드리고 한다는 거죠.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를 아는 인물이다. 기본적인 예의가 있고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인물이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옷을 갖추어 입는다. 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들을 두루 이제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는데 세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또 혼옷으로 갈아입고 일하러 간대요. 그지? 실용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죠. 다시 삼태기 이제 바구니 같은 거 짊어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새가 모이를 찍어 먹듯이 콕콕 귀한 주옥처럼 여기면서 똥똥똥들을 줍는답니다. 엄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 굉장히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인데 그 덕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러운 옷,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덕이 훌륭하다. 새 속에 숨어 사는 대은이라고 하면 크게 깨달아서 새 속에 괴로움 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산 속의 들판에 숨어 사는 그런 사람이다. 벌써 이미 크게 깨달은 사람이다. 새 속의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이미 도에 통달했다. 그런 사람인 듯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엄행수는 예덕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관습적인 글쓰기 이런 거 이제 꼭 인용한다 했었죠. 중용에 이르기를 인용했습니다. 부귀를 타고 나면 부귀하게 지내고 빈천을 타고 나면 빈천한 대로 지낸다. 누군가는 부귀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난하고 천한 신분을 타고 태어난다. 운명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분수에 만족하며 사는 안문지족의 삶의 태도를 중용의 구절을 근거로 인용해서 용사의 관습이 있다고 했어요. 인용 끌어다 쓴다. 그치? 이런 거를 이제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신의 글에 대한 설득력이 올라간다. 또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런 효과가 있었어. 중용에 이르기를 인용 용사의 관습적인 표현 인용을 통해서 글에 대한 주장, 설득력 올라간다. 신뢰도, 중용이라는 그 책의 권위만큼이나 이 그 글의 내용이 이제 좀 설득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고 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한다네. 또한 시경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소에 있으니 시경도 또 인용했어요. 중용도 인용했어요. 그쵸?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관공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군청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관공서 공무원의 공직에 이제 있으니까 진실로 운명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누군가는 관직 생활하고 이제 신분이 높은 삶을 사는 반면 누군가는 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삶을 또 살게 마련이다. 그것은 명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래요. 운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타고 태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다. 모두 운명에 의해서 공소일 쓸 사람 따로 있고 또 이제 힘들게 일해야만 하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만 하는 운명 타고 태어난 사람 따로 있다. 모든 것은 이제 운명이 정해준 거다. 공적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운명, 관리로서의 운명 또는 그렇지 않은 운명이 이미 구별되어 있다. 운명이란 그 사람의 분수를 말하는 것이다. 운명은 분수와 같다. 그죠? 타고 태어나는 것 분수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만족하며 살아야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하늘이 만백성을 낼 때 정해진 분수가 있으니 이것은 운명이다.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이상 무슨 원망할 게 있겠냐.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분수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 우리 엄행수 예덕 선생님이야. 그래서 내가 칭송하는 것이라네. 그런데 새우젓을 먹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새우젓을 먹었어. 그 전에는 쫄쫄 굶고 뭐 아무것도 못 먹다가 새우젓을 먹게 됐어. 처음에는 좋다고 해. 너무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 하고 감사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새우젓에 만족하지 못하고 달걀을 먹고 싶어 해. 욕심이 점점 커져. 달걀을 먹으면 또 옷도 좀 제대로 입고 싶어져. 갈포옷을 입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갈포 옷을 입었어. 그다지 좋은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입게 되면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좋아하다가도 좀 더 시간 지나고 그것이 또 익숙해지면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또 욕심낸다. 그죠? 우리 한비자 마키아벨리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본성이 어떻대요?
이기적이래요. 좋은 거 갖고 싶어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욕심낸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욕심을 부려요. 이기적이야. 이기심이 있어. 그래서 욕심이 자꾸 커져. 다들 이런 모습이라면 서로의 욕심은 이 제한된 재화에 쏠려서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죠? 갈등이 생겨요. 혼란스러워지게 돼. 그러다가 어때? 다 아주 황폐한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져. 그치? 그래서 한비자 마키아벨리에서는 이걸 좀 통제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강한 법치로. 이렇게 이제 천하가 이로부터 크게 어지러워져서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돼. 너도 나도 이런 것들 더 많이 갖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어서 싸움이 일어나. 농토가 그러면 싸우느라고 서로 갖겠다고 막 해가지고 황폐해져.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중국에 이제 여기서부터 마무리인데요. 진승, 오강, 항정. 용사의 관습입니다. 고사를 이제 인용했어요. 중국의 농민 반란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진승, 오강, 항적의 무리들은 그 뜻이 어때? 원래는 그 농민들이었어. 그 분수가 농민이었습니다. 타고 태어난 운명은. 근데 이들이 욕심을 부렸어.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 분수에서 벗어나는 걸 이제 탐냈어.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싸우다가 서로 막 힘들어져. 욕심과 야망을 가졌던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이제 넘치게 그런 것들을 탐냈던 인물들. 농사일에 안주하지 않아 어찌 농사일에 안주할 인물들이었겠는가. 그들의 분수 운명에 만족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욕심 부리고 분에 넘치는 권력 탐내고 부를 탐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웠어. 혼란과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주어진 분수, 능력에 넘치는 그런 욕심을 부렸고 이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 주역의 또 용사의 관습, 주역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 힘들게 이제 좀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분수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수레를 탔어.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됐어. 분수에 넘치는 그런 욕심을 부렸어. 그랬더니 혼란이 발생한다. 이 도적을 불러들일 것이다. 이거는 분수를 모르고 더 과한 것을 욕심부리게 되면 그것이 혼란을 일으킨다. 화를 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적을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한 것도 이를 두고 말한 것이네. 그러므로 의리에 맞지 않으면 만종의 녹을 준다 하여도 이게 이제 도리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불결한 거다. 의리에 맞아야 그것이 깨끗하고 또 도리에 맞고 정의로운 것이지.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벌 수 있더라도 그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 의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녹은 녹봉, 월급, 페이,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과정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정의가 아니다. 불결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게 되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 하더라도 노력이 없으면 과정이 이제 또 정당하지 못하네요. 그렇다면 결과가 아무리 이제 어쩌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가치가 없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썩는 냄새 나는 결과다. 아주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부당하다. 썩는 냄새가 나게 될 것일세. 해서 의리에 맞아야 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입속에다가 구슬을 넣어 주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음을 나타내 주는 걸세. 이 성결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깨끗한 삶이네요. 정의로운 삶,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노력하고 의리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리에 맞는 삶을 사는 것, 노력하는 삶. 그래서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어맹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가 주고 먹고 살고 있으니까 지극히 겉으로 보기에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진짜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가치 의미는 지극히 향기롭다. 행위의 의미 가치는 의리와 노력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계시며 그가 처한 곳은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불결해 보일 수 있지만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극히 그 가치가 너무나 높다.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 아무리 많은 돈, 많은 월급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예덕 선생은 어떻게 처신할지 알만하다네. 어떻게 처신할 거냐면 이 만종의 노구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가치 있는 노력과 의리에 맞는 이런 삶을 선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답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의롭지 않은 삶이라면 이 예덕 선생은 선택하지 않고 거절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네. 그렇죠? 자, 이상을 통해서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되게 역설적인 구절인데요. 깨끗하면 깨끗한 건데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반대로 더럽지만 깨끗한 게 있대요. 더럽지 않은 것. 깨끗한데도 더러운 거 있다. 더러운데도 깨끗한 게 있다. 이게 이제 약간 모순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 노력이나 의리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고 부당한 것, 더러운 가운데 예덕 선생의 삶처럼 겉으로 보기엔 똥 묻어있는 좀 불결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한 그런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가치는 너무나 깨끗하고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럽지만 그 의미가 너무나 진실되어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치가 있는 삶이라서 더럽지 않다, 깨끗하다. 오히려 그것은 어맹수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네. 나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가끔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일 때 되게 좀 견디기 힘든 경우가 있어. 아무래도 이제 이 선귤자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배고플 때가 있을 것이고 가난함에 대해서 속상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럴 때 어맹수를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어. 저 어맹수 예덕 선생님도 저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데도 아주 성실히 살고 감사히 살고 그 덕을 실천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내가 그보다 훨씬 나은데 불평불만할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한다. 어맹수한테 얘기하면 혼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어맹수를 떠올리면은 다 참을 수 있대요. 그지? 가난하지만 뜻깊은 삶을 사는 그런 어맹수 예덕 선생님이야. 누구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탓하지 못할 거야. 어맹수 앞에서는 너무나 성실하게 노력하며 진실된 삶을 살고 있거든. 그래서 그 어맹수 예덕 선생님보다 다 어느 정도는 모두 다 나은 삶을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살고 있을 테니 어맹수도 이런데 감히 거기 앞에서 이제 어맹수 앞에서 불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렇다.
진실로 가끔 마음속에 좀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양심적인 삶을 사는 기본적으로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엄행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모든 것을 아주 도리에 어긋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엄행수의 삶을 통해 배울 만하다. 이렇게 이를 더 확대해 나간다면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일세 성인에까지 견주었습니다. 이 엄행수 예덕 선생님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성인에 견줄만 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고 그 성실함을 실천하고 사는 그런 인물이시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신 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선비로서 공공하게 산다고 해서 가난함을 얼굴에까지 티를 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몸짓에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겉으로 가난함과 부유함이 티 나는 것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엄행수와 비교를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것일세. 누구든 이 엄행수에 비해서는 도리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신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외양이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엄행수는 경제적인 것,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런 것들의 외양 행동 변화에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난하다고 힘든 티를 낸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행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도 못 부르고 스승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네. 감히 어찌 내가 벗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내가 넘보지 못할 만한 훌륭하신 분이라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감히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덕이 아주 가득 차신 분이라고 칭송하는 것이라네. 이제 알겠나 하고서 자목제자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쵸? 자,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반복되는 요소이고요. 넘어가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3번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관습, 사회문화적 특성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참고해서 예덕선생전에서 전희진이는 관습적인 글쓰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 찾아보자 이랬어요. 시작 부분에서는 인물 소개, 이 글에서도 이 예덕선생 엄행수에 대해서 소개했어. 그죠? 중간 부분에서는 뭐 나와요? 행적을 밝혀. 그지? 이전에 중간 부분에서는 사상이나 행적을 밝힌다고 했는데 엄행수의 행적을 밝혔어. 끝부분에서는 논찬한다 했어요. 그쵸? 끝부분에서는 평한다. 그죠? 칭찬한다. 스승으로 모신다.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 주관적인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이 가지고 있는 구성, 기본적인 짜임을 관습적인 그 글쓰기의 어떤 형식적인 요소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엄행수와 같은 신분이나 직업을 가진 인물이 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랬어. 여기 보니까 전을 통해서 이런 거 있죠. 작가층이 점차 확대됐고 대상 인물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러한 가치, 충효, 신의 이런 것들, 유교적인 가치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내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가치관이 널리 이제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그런 인식이 이제 확대가 됐고 그걸 이제 어떤 인물로서 표현하기 위해 예덕선생 엄행수를 설정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똥 푸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대상 인물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글쓰기 관습을 보여주는 구절, 중용, 주역, 식역 이런 부분 있었다. 용사의 관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덕선생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